자, 8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표에 주택의 세를 주관한다. 뭐예요? X예요? X라고요? 5죠. 자, 요약집 페이지. 자, 어디? 46페이지.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주택은 원칙적으로 일반 주택과 뭘로 나눌 수 있죠? 별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주택일 때는 원칙적으로 몇 프로에서 0.4%죠? 별장일 때는 4%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뭐를 합친 거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어떡하죠? 그때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뭐해서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다만 세액은 어떻게 계산? 세액 납부는 이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평균 비율로 안분해서 내는 것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면 한 사람이 소유하건 여러 사람이 소유하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나 똑같이 내야 되죠. 아셨죠? 그럼 이게 공동소유라고 한다면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가평균비율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주택이 다가구야. 다가구면 이거는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예?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봐야 되지. 그래야 세금이 싸죠. 제 말 이해하셨죠? 왜냐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세율이 세진단 말이지.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용주택은 어떻게 되죠?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일구냐 이렇게 나눠지죠. 한 동이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 일구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일구 그랬을 때 뭐 문방구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자, 어찌됐건 답은 몇 번이죠? 틀린 것은 자 1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표를 세를 주게 하는 거 맞죠? 토지에 대한 과세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을 70% 곱한 금액으로 하는 거 맞죠? 다가구 주택을 일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한 사람을 따라 분리된 물 각각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맞죠? 답이 없네. 틀린 것이 없네. 그래서 재산세가 4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얼마 납부하면 됩니까?
250, 150 이렇게 납부하면 되죠. 자, 9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네. 왜요?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자, 요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뭐 8번, 9번은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봐요, 여러분들. 10번 답은 몇 번? 2번이죠? 자, 여러분들 건물이 있고 건물에 부속 토지가 있다면 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무조건 부속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기준 면적까지만 건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야. 그러면 이 건물에 부속 토지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가 될 수도 있고 종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기준 면적 초과는 뭐가 된다? 종합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기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3배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얼마까지? 300이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 거고. 아셨죠? 나머지 얼마? 400에서 300을 뺀 100만큼은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에 2%에도 미달돼. 건물이 하찮어. 이런 하찮은 건물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바닥 면적까지만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00이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래. 그럼 어떻게 되지? 필요 없어. 다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그 건물이 공장 건물이래. 공장 건물이래. 이 건물이 공장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공장 건물이 어떻게 될까? 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공장 건물이 군 지역에 있어? 아니면 시 지역에 있느냐? 시 지역은 다시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그 외에 주거 상업지역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예? 그래서
군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이건 공장으로 인정해 줄게. 공장으로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분리가 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산업과세가 되겠죠. 예? 그런데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으로 보지? 공장으로 보지 않죠. 하지만 공장으로 보지 않을 뿐이지 공장 건물은 맞잖아. 예? 그러니까는 이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당연히 종합이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자 10번의 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은 2번이죠.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거 공장으로 본다 안 본다? 공장이 아니야. 공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건물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건물로 보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두 개네. (11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3번? 오케이 5번.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은 뭐예요? 에이? 원칙은 정부 부과 방식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너무나 중요한 거 이때 신고 납부 시 첫 번째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아셨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아, 신고 잘못했으면 벌 맞아야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단 무신고 시에는요.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왜? 원래가 뭐니까 원칙이 정부 부과 방식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부과에 따르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다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있을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틀렸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백선인가요? 동영모의사입니까? 몇 번 하죠? 4번 하네. 보세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동영모의고사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교재 보고 문제 풀고 부교재 보고 문제 푸니까 웬만하면 좀 수업 들으세요. 자, 거기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면 어떻게 되죠? 주택의 가액에서
3억 앤드 6억을 빼죠.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년에 개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부세가 계속 힘이 빠져요. 종부세가 이제 물론 지금도 안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 낼 가능성이 더 커진 지금 어? 자,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 95%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면 세율 곱하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뭘 공제한다? 재산 세액 공제를 하죠. 또 뭐 공제하죠? 연령별 세액 공제도 하죠. 세 번째 또 장기 보유된 세액 공제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일 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일 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지 1세대 1주택이랄지라도 공동 소유면 이거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또 연령별 세액 공제나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그 대상이 주택이어야만 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런 장기 보유 공제나 연령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제가 뭐다? 주택이어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연령별 세액 공제 얼마예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10세 미만은 70세 이상은 40%죠. 응? 장기 보유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에서 10년 미만 20%, 10에서 15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인데 이거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복 가능하되 단 몇 프로 한도를 한다? 80% 한도를 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답은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5번. 여러분들 12번 페이지 65, 66, 67페이지네요. 보교재 66, 67페이지.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 양도가 되게 한 조건은 뭐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양도가 되게 한 조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해야 되죠?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해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경우 뭐가 있지? 즉 양도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법률에 행위로는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에는 양도가 있을 수 있죠. 법률 행위 즉 계약이잖아. 유상계약이 뭐 있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이 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 자,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양도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 있고 취득가액의 차익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시기를 지적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분할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뭐가 된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다 단서 있어야 돼. 단 면적의 차이가 20%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교환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단서가 있으면 더 좋았겠어.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된다. 아셨죠? 두 번째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간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이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거 맞죠?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겁니다. 다만 타산 선고나 공매나 경매 등에 의한 것은 양도로 본다. 이렇게. 자, 환지 처분은 지목이 변경됐어.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환지 처분은 뭘로 보지 않는다? 이익의 실현이 없잖아. 환지가 됐다고 해서 지목 지번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익 실현된 게 없죠. 그래서 양도를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나중에 매각하거든. 그때 양도식은 언제, 그때 취득식은 언제였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런 환지 처분에 있어서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면 감소된 건 뭘로 보고 증가된 건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시는 언제였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단순 분할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죠. 근데 여기서 단순 분할이란 뭐의 변동이 없다? 지분의 변동이 없고 회수의 제한이 있다 없다? 회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뭐의 변동만 없다면? 지분의 변동만 없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 거다. 맞았죠? 답은 몇 번? 5번. (13번인데요) 여러분들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다 빼고 5번만 좀 기억해봐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어요. 자, 이때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후에 취득해야 돼요? 1년 후에 취득한 신규주택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이때 어느 주택을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때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처분기간은요?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게 어디 내라면 조정대상 지역 내라면 3년이 아니라 몇 년에 팔아야 된다?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반드시 1년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5번 읽어보시면 5번 문장만 기억해봐요.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을 부여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 지역의 소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뭐 해야 된다? 이사를 하고 마쳐야 된다. 아셨죠?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오히려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이렇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그럼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주택 먼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13번에게 넘어가세요. 답은 2번으로 하고요. 자, 14번. 너무나 중요한 문제. 자, 우리 장기부의 특별공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페이지 73페이지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장특인데 장특은 공제 대상은 뭐예요? 적용 대상은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인데 이 입주권은 원시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되죠?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양권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나는 거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3년 이상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공제 배제되는 게 있어요. 왜 공제 배제되지? 믿은 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승계 입주권 안 되죠?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자산 안 되죠. 네? 그러면 이때 공제액은 어떻게 돼요?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죠? 예? 여기서 양도 차익이잖아요. 이거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양도 가액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 공제율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는 일반자 살 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일 때는 6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최대 15년 이상 30%죠. 구단전 몇 단? 2단이잖아. 그런데 이게 1세대 1주택 과세가 되는 경우로서 몇 년 거주? 2년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얼마예요? 에? 8%에 아니 12%에서 최대 40% 맞죠? 그 다음에 거주 2년 거주되니까 8%에서 최대 40%까지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최대 80%까지 한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비거주자잖아요. 비거주자는 무조건 6에서 30%까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았어. 장특해줘야 안 해줘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 팔았으면 장특을 해준다고. 해주는데 그게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80%까지 적용받을 수는 없다. 무조건 6에서 30번 적용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너무나 당연한 말이냐면 1세대라 함은 거주자로서 뭐여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야. 비거주자한테는 1세대란 말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어. 왜? 비거주자 불문하고라는 말이 틀렸단 말이지. 공제율도 24에서 80% 그것도 틀렸고요. 아셨죠? 이제는 거주자 보유기간 거주기간별 공제가 달라지니까. 음.
15번 답 뭔지 아세요? 15번 답.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음.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외역집 76페이지. 외역집 76페이지. 자, 여러분들 배우자 이월과세가 있고 증여 양도 부인이 있죠? 증여 양도시 부인 이거 있죠? 여러분들 똑같아. 자,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 양도했어요? 5년 이내 양도했어요. 자, 대상 자산이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에요. 잠깐만요. 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했는데 그 자산이 부동산이래. 그럼 이때는 2월 과세예요? 아니면 증여 후 양도 부인이에요? 예?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에게 골프 회원권을 증여 후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했어. 그러면 2월 과세예요? 증여 후 양도 부인이에요? 예? 이때도 2월 과세인 거야. 왜냐면 76페이지 보니까 대상 자산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거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지금처럼 지상권을 증여 후 5년 내 양도했어. 그럴 때는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대신에 증여 후 양도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형제 등에게 토지를 증여 후 5년 내 양도했어. 그럼 이거 뭐가 되지? 배우자 6월 과세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증여 후 양도 행위를 적용받는 거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괜히 했나? 아셨죠? 여러분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도 특수관계가 아니야.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특수관계 사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 배우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해? 원수라 할지라도 어쨌든 특수관계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도 특수관계인데 그게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때는 부당행위 부인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거야.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아닌 다른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월과세가 아니라 뭘 받는다? 증여 후 양도 부인의 적용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뭐 15번의 문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거다. 지상권은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뭘 적용받는다? 증여 후 양도의 부인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16번은 뭐 생략해도 되죠? 원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나 이게 부담부 증여일 때는 3개월이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8월 31일. 원래는 7월 달이었겠지만 이게 부담부 증여는 3개월로 하니까 이때는 만큼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뭐 40문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